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되는 행사가 바로 9월 6일부터 열릴 프리즈 서울 프리즈 아트페어인데요. 혹시 여러분 티켓 사셨나요?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그 티켓 빨리 사야 되는데 나 프리즈 아트페어 티켓 미리 사놨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리즈 서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아직 혹시 프리즈 서울 티켓을 못 산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게, 영상 마지막에 특별한 이벤트도 소개를 하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뭐냐? 이 프리즈 아트페어의 프리즈가 사실은 잡지 이름입니다. 1991년도에 런던에서 이 회사는 잡지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90년도에 영국이 어땠냐면 YBA 작가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라던가 트레이시 에밍 같은 좀 젊은 작가들이 막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을 다루는 잡지고,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행사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만든 게 프리즈 아트페어입니다. 2003년도에 런던에서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뉴욕을 오픈을 하고요. 2019년에 이제 프리즈 LA가 시작이 됐고, 2022년 작년에 이제 프리즈 서울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 미술 시장이 좀 뜨거워졌죠.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트페어들에 비해 역사가 아주 깊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트페어 첫날 딱 가면 패션 피플들과 아트 피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기운이 엄청 에너지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프리즈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작년에 프리즈 서울이 처음 열렸는데 그때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와, 아시아의 미술 중심이 홍콩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옮겨가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이란 도시가 주는 이점 때문인 것 같아요. 코엑스라는 장소 자체도 교통적으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고, 또 서울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술 행사가 열리기에 매우 좋은 도시이고, 두 번째는 서울뿐 아니라 한국 자체가 미술품에 세금이 없다라는 점. 외국은 미술 작품을 사면 세금이 붙습니다. 근데 외국의 아트페어 가서도 너 어디 살아? 너 작품 어디로 보내줘? 이러면 나 서울, 한국, 그럼 텍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고, 살 때는 세금이 없고요. 이제 나중에 팔 때는 6천만 원 이상 되는 작품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에 미술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나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미술관도 많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페어가 열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프리즈가 뉴욕, LA, 그 다음에 아시아에 어디 열지 하다가 이제 서울을 택하게 됐고, 올해 두 번째 이제 프리즈 서울이 열리게 됩니다. 프리즈 서울은 올해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고요. 코엑스 3층에서 열립니다. 30개국 나라에서 120여 개 갤러리가 참여를 하니 상당히 글로벌한 아트페어죠. 일단은 이런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열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월드컵 같다, 지금 서울이 이렇게 아트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그때 매일매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열릴 것 같은데, 삼청동과 한남동이 갤러리가 많잖아요. 삼청나잇, 한남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갤러리들과 페어가 연계해서 좀 재미난 행사들을 많이 했고, 페어가 끝나고 저녁에도 계속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 프리즈 서울이 열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과거에는 해외 메가 갤러리들에서 작품을 보거나 사려면 직접 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항상 보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의 중요한 갤러리들이 다 한국에 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한국에서도 외국 갤러리들의 전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죠. 또 한국 갤러리들은 당연히 한국 직원들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연락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면 지금은 너무 좀 쉽게 미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리즈 서울이 열리고 나서 오히려 더 외국 분들이 서울 시장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갤러리들을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기에 뭐가 맞물렸냐면 이건희 컬렉션.
대규모의 이건희 컬렉션들이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K-아트 자체가 매력적으로 급부상을 한 것 같아요. 이 아트에는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기생충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런 한국의 다양한 영화 콘텐츠들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K-문화, 한국의 문화가 좀 외국분들에게 좀 궁금하고, 또 BTS가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BTS의 RM이 미술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늘 전시를 다녔어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맞물려서 프리즈 서울과 엮여서 2022년이 한국의 아트씬과 예술씬이 좀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술계는 페어가 열릴 때 행사를 진짜 많이 해요. 작가와의 만남, 디너, 컬렉터끼리 교류. 근데 서울은 늦게까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안전하고 새벽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로 뭐라고 했냐면, 나 이 도시 저 도시 다 가봤는데 서울이 제일이야. 서울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재밌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놀아? 저희를 보고 되게 재밌게 논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트 피플들이 아트 행사를 할 때 안전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 도시. 와이파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되고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갤러리와의 소통도 빠를 것이고 24시간 좀 연락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재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됐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몰랐던 그런 장점들을 프리즈 서울을 다녀간 친구들 덕분에 이 도시가 진짜 매력적이구나. 갑자기 좀 이렇게 국뽕이 올라가는? 런던은 아무래도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 런던만의 매력이 있죠. 원래 이 프리즈 아트 페어가 포인트가 천막이에요. 천막을 치고 진행하는 페어다 보니까 아트 페어 하면 되게 좀 딱딱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천막이 들어가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공원에서 천막을 딱 치면 프리즈 런던이 시작되는구나. 그 딱 시작하면 그 녹색이 많은 공원에 막 사람들이 천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프리즈 런던에서는 동시대 미술을 보고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오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작품이 너무 좋아요. 다. 한두 점도 아니고 많은 조각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조각공원을 1시간 정도 돌면서 어머 이런 작가가 참여했네, 저런 작가가 참여했네 보고 거길 지나면 프리즈 마스터즈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건 프리즈 마스터즈입니다. 프리즈 마스터즈는 근대 작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사의 작가들을 소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이제 프리즈 마스터즈 공간에 피카소나 에곤 실레 같은 작품들이 온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트페어는 현대미술만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프리즈 마스터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작가들도 많이 소개를 합니다. 뉴욕은 코엑스보다 좀 작은 공간에서 열려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진짜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고 갤러리 수도 작은데 대신에 알찼어요. 아트페어가 갤러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많지 않아도 되게 밀도가 높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뉴욕은 아트페어도 중요한데 그 주변에 전부 다 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페어에서 만난 갤러리스트에게 너네 갤러리 이름 뭐야? 하고 바로 다음날 가보면 또 재미난 전시를 하고 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미술관이 어디 부스에서 어떤 작가를 구매했대,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리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LA는 일단 상상하기 어때요? 바닷가,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너무 추웠고요. 그리고 서울은 좀 집약적으로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한남동에 딱 가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LA는 라라랜드 생각해 보시면 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LA라는 도시를 탐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이제 LA를 기반으로 둔 갤러리들이 있어요. 뭐 나잇 갤러리나 콜덴스키 갤러리 같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갤러리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아트페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내가 이 예술가를 상당히 좋아하고 리스펙하는데 비엔날레나 미술관에서 만났을 때는 저걸 내가 소장할 수 있나? 그냥 좋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트페어에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 컬렉터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향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감, 또는 나 한번 도전해볼까? 저 작가의 작품을 집에 가지고 와서 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들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좀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페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트페어를 볼 때 팁이 있다면, 아트페어는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대지 마시고 마음껏 다 물어봐도 돼요. 궁금한 거.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술관처럼 생각하고 보기만 하고 온다면 재미가 없어요. 이 작가 어떤 작가야? 설명해줘. 그럼 막 설명해주세요. 얼마야? 이거 너무 큰데? 혹시 좀 작은 건 없어? 다른 작품 너네 나라에 남아있는 거 없니? 이러면서 좀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즐기면 좋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20여 개의 갤러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갤러리를 120개 본다는 건데 비행기 타지 않아도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에 가면 내가 동시대 현대미술을 확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책하듯이 좀 보시고, 저는 일단 한 바퀴를 크게 돌아요. 그 지도를 꺼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곳을 다시 좀 자세히, 그리고 이제 저처럼 미술을 더 좋아한다 그럼 이제 전투적으로 체크하면서 안 본 곳 없이 다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트페어는 그 시기에만 고객을 만나기 위해 갤러리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미술 애호가들의 특징도 파악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다음번을 기약하기 위해 갤러리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을 남기고 오세요. 이메일을 남기고 앞으로 너네 갤러리 좋은 작가나 프로그램 있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줘. 더 좀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 좋고, 개성이 있는 갤러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와 취향에 맞는 갤러리는 어디지? 이 갤러리는 진짜 잊혀진 여성 작가만 계속 재조명을 하네? 그럼 하나의 그게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트페어가 끝나고 나서도 그 갤러리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꾸준히 제가 영감도 받고 진짜 사고 싶은 작가가 생기기도 하고, 저는 좀 특색 있는 갤러리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보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트 컬렉팅도 사실 결국에는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전자기기를 사는 것과 비슷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끌리는 작품을 한 점 사볼까? 가격도 크기도 뭐 형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나를 끌리게 하지? 나 저 작가님이 계속 끌리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미술이 정말 다양해요. 진짜 현대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재밌는데 그걸 너무 공부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좀 답답해져요. 근데 끌리는 것은 직감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본인이 이끄는 어떠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정답 없이 본인이 좀 좋아하는 취향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나 애인을 고를 때 내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도 너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면 안 되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너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그 작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했던 그게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비가 미술 컬렉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찾고 취향이 생겼다면 믿고 더 나아가서 집에 함께 그 작품과 살아보면 생각보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그 작품을 봤더니 내가 몰랐던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예전엔 우리 집에 그림이 한 점도 없어서 가족끼리 미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나 뭐 혹은 우리 가족들이 저 그림을 주제로 막 대화를 하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아트페어들의 특징은 꼭 판매하는 작품만이 아닌 이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들을 곳곳에 세워요. 오히려 그러면서 상업적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고 나 지금 비엔날레 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트페어에 가시면 대형 설치 작품은 이번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즈 서울에서 주목하는 작가나 갤러리가 있다면 저는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갤러리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자의 눈으로 이 갤러리가 왜 뽑혔지? 그러면 신진 작가들은 누가 있지? 하면서 보면서 내 또래 80년대생, 90년대생 작가들이 막 나오니까 어쩌면 더 공감도 잘 되고 또 신선한 것도 있고. 네. 프리즈 어워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준 부스에게 주고, 뉴욕은 신진 부스 중에 이 부스 참 좋다 해서 이제 상을 주고, 2023년도에 프리즈 서울에서도 이제 젊은 작가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한나라는 작가가 받았어요. 패브릭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인팅이 아니라 이런 설치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프리즈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트페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역에 어떤 어워즈 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면 좀 재미있어요. 프리즈 9일은 프리즈에서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컬렉터들에게 보다 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작가 스튜디오 비짓, 뭐 아니면 갤러리 투어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열리는 프리즈에 갈 때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청할 수 있게, 미술관에 가거나 갤러리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에서 나아가 나 작가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작가 스튜디오 방문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 프리즈 9일 멤버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프리즈 아트페어 티켓이 너무 비싸다. 이거 혹시 좀 어떻게 안 되냐. 근데 안 됩니다. 얼리버드도 이미 끝났고요. 티켓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까 말했지만 30개국의 120개 갤러리를 한 곳에서 본다. 이것 자체가 현대미술씬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시보다는 당연히 티켓 비용이 좀 비쌀 수 있죠. 근데 아직 프리즈나 키아프 티켓을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 앱에서 티켓 응모 중이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티켓이 있으면 키아프도 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프리즈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재미난 미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